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벨상을 받은 하버드대 교수 한국의 저출산 없는 한국 남자들 탓이야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골든 교수였죠.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젊은 남성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 여자들이 문제인데 이분은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기성세대는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젊은 남자들은 별로 잘못한 건 저는 없다고 봐요. 피해자죠, 오히려 피해자. 그런데 외국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한국 여자들의 특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좀 이해가 되고. 그런데 제가 처음 유튜브 개설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이제 저출산 문제를 다룰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때는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건지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건지 사실 좀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이버 기사의 어떤 베스트 댓글이라든가 그리고 유튜브에 좋아요 이런 거가 지금보다 물론 적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여자들이 문제다라는 글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런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그래도 적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많아졌어요.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런 기사의 베스트 댓글이라든가 유튜브의 댓글을 안 볼까요? 저는 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자들이 문제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들은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여기 때문에 소신 있는 발언을 할 경우에 본인들의 직장을 잃을 가능성,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흐린 눈을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출산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당장이야 문제 없죠. 그런데 이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만 가더라도 진짜 재앙입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보다가 보니까 학계 출산율 0.5로 이상림 연구위원이라는 분께서 요거를 만드셨나 봐요, 자료를. 학계 출산율 0.5로 했을 때 두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얼마가 되냐는 거를 이제 표로 나타낸 거예요. 자, 한 세대일 때 남녀가 200명으로 가정하면 그러면 남자 100, 여자 100으로 했을 때 2세대의 경우에는 남자 25, 여자 25가 되고 또 한 세대가 학계 출산율 0.5가 되면 12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율상으로 본다면 백분율로 보면 6%로 이제 급감하는 거죠. 두 세대만 지나면. 우리가 한 세대가 보통 30년 이야기 하잖아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좀 결혼이 늦으니까 조금 더 뭐 그래도 뭐 한 30에서 35 정도를 한 세대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무서운 거예요. 0.5. 물론 이제 0.5는 아직 오지 않았죠. 저는 0.5대 한번 찍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또 시뮬레이션을 제가 돌려봤어요. 세 가지로 제가 나누었는데 학계 출산율이 만약에 1.0이다. 물론 지금 우리는 0.78이죠.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 뭡니까? 지금 2분기 같은 경우 0.70 찍었고 올해 학계 출산율 마감은 아마 0.72 내외일 것 같은데 아마 내년에는 0.6대로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또 반등을 또 할 수 있잖아. 가능할까 싶긴 한데 뭐 반등한다고 좀 가정도 좀 했을 때 만약에 학계 출산율이 평균적으로 1.0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남녀가 200명이다. 이랬을 때 다음 세대는 남자 50, 여자 50. 뭐 성비가 똑같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세대가 학계 출산율 1.0이 되면 남자 25, 여자 25명이 됩니다. 그러면 백분율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25%만 남는 거예요. 25%만. 그러면 학계 출산율이 0.8. 0.8은 이미 우리가 깼죠. 그러면 만약에 남녀 200명으로 시작했을 때 다음 세대는 남자 40명, 여자 40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0.8을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여자 16, 남자 16명입니다. 그러면 원래 비율상으로 본다면 이제 16%가 남는 거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여기 3세대 쪽까지는 보죠. 그리고 지금 한 20살 정도 되는 분들, 20대 분들 중에서도 장수하는 분들은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이 모습 아마 지켜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 경우는 못 볼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0.6이라고 가정을 하면 남녀가 200명으로 시작했을 때 다음 세대는 남자 30, 여자 30명입니다. 그리고 또 0.6을 유지하면 남자 9, 여자 9예요. 그러면 100분율로 했을 때 9%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뭐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속도가 문제예요. 속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속도만 천천히 가면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속도가. 그래서 지금 OECD의 국가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1.2에서 1.6대거든요. 이탈리아랑 일본이 좀 낮아서 1.2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1.2 정도만 되더라도 좀 부족한 인력들 이민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두세 대만 지나버리면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진짜 뭐 물론 예전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께서 물론 이분은 2017년도에 예상한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악화될 거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쓰신 거예요. 그나마 지금보다 좋은 상황에서 좋은 예상을 하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한국은 소득의 60%를 떼서 75세 이상 700만 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런 거를 그때 아마 이게 조선일보였나요? 아마 여기 기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네티즌 분들도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때보다 상황 좋았을 때 글이라니까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게 악화됐잖아요. 이거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구가 지금 이것밖에 안 남는데 1.0이라도 25%밖에 안 남고 이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노인들 부양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전문가분들도 소신 있게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도 늦었지만 이거는 저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봅니다. 원시 시대부터 여자는 먹고 살만하면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려고 하고 남자는 먹고 살만하면 결혼을 선택한다. 이거는 저는 거의 법칙이다. 과거부터 쭉 보면 물론 모든 여자, 모든 남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경향성 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거의 저는 법칙이라고 보여요. 여러 나라, 과거를 봐도.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여자들 우쭈쭈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경우는 탈주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부자라고 뭐 안심할 수 있나? 안심 못 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부자들이 보통 자산이 뭡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세금 뭐 보유세 등등 해가지고 세금 엄청나게 늘어나요. 근로소득자한테 돈 뜯는 것도 한계가 있지. 결국은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뭐 상속세라든가 뭐 증여세라든가 이런 것도 또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탈주화 안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우리 다 같이 죽는 거라니까. 예전에 그 라가르드 지금은 ECB 총재죠. 2017년도에 IMF 총재였어요. 그때 당시. 그때 경고할 때 한국은 집단적 자살 사회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고 하면 라가르드 총재가 했는데 이창용 그때 당시 IMF 국장이 지금은 한흥 총재죠. IMF 계실 때 대신 이야기한 거예요. 2017년도에. 근데 그때 당시 2016년도 합계 출산율이 1.17이에요. 1.17. 1.17일 때도 한국은 집단적 자살 사회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0.78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0.72 정도 나올 것 같고. 아마 지금 만약에 라가르드 총재가, ECB 총재가 지금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집단적 자살 사회 같다가 아니고, 이거는 같다죠. 이제는 다른 표현 쓰지 않을까. 만약에 말을 하신다면. 그래서 심각해요, 이거.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저도 특히 전문가분들 더 이상 이러면 안 돼요. 나중에 역사적 심판을 받으세요. 저는 그분들한테 좀 경고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목소리를 안 내주시면 나중에 모르죠. 제가 판단하는 분석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저는 한국 여자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판단하겠죠. 누가 범인이었는지.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여자라고 판단이 됐는데 당시 그나마 지금이 통계청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말은 하잖아요.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질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진단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 비겁해요.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댓글 보겠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외국인의 시선이라고 해서 침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나 사회 환경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 자국 기준으로 보려고 하니까요. 실제로 산케이 신문 서울 취재원으로 한국에서 살았던 구로다 씨는 한마디로 정의했죠. 한국 젊은 여자들 공주병이 큰 문제다. 여기 말고 원흉이란 말을 썼어요. 원흉은 오냐오냐한 한국 남자들이 문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오냐오냐. 이제 구로다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사신 분으로 잘 알거든요. 그리고 부인이 한국 여자죠. 그래서 한국 사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물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지만 일본이 그나마 우리랑 문화적으로나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의 뭐랄까요, 제조업 기반이고 문화도 비슷하고 그래서 일본을 많이 저는 참조해야 된다라고 봐요. 유럽하고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민이라든가 동거라든가 이런 등등도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슷한 문화잖아요. 거기도 이민, 요즘은 조금 개방하지만 이민을 안 받았고 그리고 동거 문화가 아니잖아요. OECD 국가에서 혼외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일본을 좀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된 전문가들의 글을 보면 일본 참조를 잘 안 해요. 혹시 친일 프레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이상하게 다 유럽 이야기를 해요. 우리랑 유럽이랑 다르다니까요. 친일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큰일 났는데 친일 욕 듣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우리하고 제일 그나마 유사했던 앞서갔던 일본을 참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부모님입니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크크크.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를 주입해서 사랑보다는 돈, 공식을 주입했습니다. 부모가 의료인이나 법조인이 아니면서 전문직 남성을 원합니다. 대리 명예욕입니다. 딸 팔아서 전문직 사이를 사겠다는 거 크크크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공주병 딸들의 아버지들 이 아버지들이 결혼할 때는 그때 당시는 보통 이제 그분들의 이제 장인 장모님이죠. 586 딜러분들의 장인 장모님들은 그냥 딸 고생시키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고 딸을 사랑하면 결혼 승낙을 많이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딸은 너무 비싼 가격에 결혼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게 조금 내로남불이라고 보이거든요. 본인이 결혼할 때는 본인이 전문지가 아닌데도 그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돈도 많이 안 모은 상태에서. 그런데 왜 본인 딸을 결혼시킬 때는 그러지 않으시는지. 86딜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그거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딜러분들이 나 때 결혼할 때는 그때 장인 장모님들이 그렇게 까다롭게 봤나요? 안 보고 결혼하셨잖아. 안 보고 결혼하셨는데 왜 본인 딸 결혼시킬 때는 뭐 수도권에 뭐 자가 정도는 있어야지, 뭐 노후 준비는 되어 있어야지, 시댁이 뭐 그런 요구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내로남불 아닌가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진짜 내로남불이야. 그래서 이 사단이 되는데 이분 말씀처럼 부모님의 문제도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그리고 사위들한테, 예비 사위 될 사람한테 너무 많은 스펙, 조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조건 갖추는 남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또 딸들한테 사랑보다는 돈을 주입시켰죠. 남자 별거 없다. 돈이 최고다.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세뇌시켰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결국 이 사단에 저는 말씀대로 큰 원흉 중에 한 분이 바로 부모님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딸들의 부모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